대물림되는 불평등, 그 뿌리 깊은 악순환의 고리. 2024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금수저, 흑수저라는 단어가 익숙한 사회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에게까지 이어지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불평등 대물림 현상이 단순히 경제적 자본의 대물림을 넘어 교육, 문화, 사회적 자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직접적인 불평등 대물림 묘인은 경제적 자본입니다. 부유한 부모는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 해외 유학, 사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미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은 자녀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투자를 통해 부를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저소득층 자녀는 교육 기회의 제한, 부족한 경제적 지원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사다리에 오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계층 이동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교육 불평등은 오히려 불평등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부유한 부모는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사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는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차별과 불평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연구는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유는 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계층 간 문화적 격차가 불평등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문화 자본은 예술적 취향, 지식, 언어 능력, 행동 양식 등을 포함하며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상위 계층 부모는 자녀에게 풍부한 문화 자본을 제공하여 사회적 성공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지만 저소득층 자녀는 문화 자본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는 문화활동 참여율과 계층 간 문화 자본 격차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 자본의 불평등한 분배가 계층 간 문화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 네트워크, 정보 접근성 등을 의미하며 사회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유한 부모는 자녀에게 폭넓은 인맥과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지만 저소득층 자녀는 사회적 자본 부족으로 인해 기회의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는 부모의 직업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자녀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부모의 직업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좋을수록 자녀의 취업률이 높고 임금 수준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대물림이 자녀의 사회 경제적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성실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소득이 높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외모, 성별, 부모의 재산 같은 요인은 어떤가? 아마도 이런 것들이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람들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높은 교육 수준이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수단이라면 부자 아빠를 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불공평하다고 여길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미국인 5,001명에게 왜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12개 항목을 제시해 매 항목을 매우 중요하다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까지 순위를 매기게 했다. 12개 항목은 행운, 금연, 유산, 연출, 교육, 부정행위, 부모와 가정환경, 타고난 자질, 위험을 감수하려는 용해, 외모, 인종, 성별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교육, 가정환경, 연출, 행운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금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행운, 연출, 유산, 부정행위, 성별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의 부르주아들은 빈곤을 우연의 산물이기보다는 언제나 한 개인의 실패로 간주한다. 우리의 행복이 생활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음식, 의복, 집, 오락, 사치제 등을 얻고 이를 통해 생활하고 즐거움도 누린다. 경제가 어떻게 조직되는가에 따라 행복의 요인들 중에서 건강, 자유, 자존감, 소속감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측면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돈을 더 적게 번다.
미국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득 분배에서 최상위 10%에 드는 가정의 자녀가 자라서 상위 20% 내에 들 확률은 40% 이상이며 최하위 10% 가정의 자녀가 자라서 하위 40% 내에 들 확률은 50% 이상이다. 부유한 부모를 둔 자녀가 받는 교육의 질이 이런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비슷한 연구가 진행된 캐나다, 스웨덴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미국은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것처럼 기회의 희망이 결코 아니다. 세대에 걸쳐 이런 부와 가난이 세습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설명이 흔히 제시되지만 어느 것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부자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부유하지는 않은 사람들의 자녀들도 가난한 가정의 자녀에 비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어느 정도 부자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집 말고는 다른 중요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설명은 갤럽의 여론조사 표현한 대로 타고난 재능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부모가 물려주는 것은 저축이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전자다. 가난한 부모는 열등한 유전자를 물려준다는 것이다. 물론 지능, 통찰력, 카리스마, 체력과 같은 특징들이 어느 정도는 유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들 각각이 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유전자 같은 것은 없다. 부자가 되는 유전적 특징으로 가장 흔히 제시되는 것은 바로 IQ다. 물론 교육의 양과 질, 가정환경 그리고 다른 여러 요인이 개인의 IQ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문화적 요소뿐 아니라 선천적 요소도 IQ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개인의 소득을 결정하는 데 있어 IQ가 매우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교육의 양과 질, 재산 등이 IQ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다면 세대에 걸쳐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부잣집 자녀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성공한 부모들은 자신들의 성공에 도움을 주었던 개인적 성격이나 행동 양식들을 자녀들에게 의식적으로 혹은 직접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가르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저축, 미래에 대한 가치,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교류하기,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 등이 포함된다. 건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흔히 건강하지 않고 어른이 되면 건강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병은 소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인구적 사회적 특징이다. 부모가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도 그 지역에 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가난을 영속화시킨다. 만약 부모가 차별을 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면 아이들도 같은 집단에 속해 있을 것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